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외도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6번째 영상을 시작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관계 재설정과 심리적 거리 조율. 배우자의 외도는 관계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며 단순한 대화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외도 사건이 벌어진 이상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관계는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율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는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가 정말로 완벽했을까요? 외도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 속에 어떤 취약성이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은 과거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상은 나태하고 느슨했던 관계를 이상화하며 마치 과거가 완전했던 것처럼 왜곡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외부의 유혹에 휘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어떤 사건도 원인 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단순히 배우자를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외도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외도 자체보다도 외도 이후 감정적인 대립과 파괴적인 반응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외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배우자와의 소통 방식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관계 재설정하기.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배우자를 단순히 나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시선으로만 보면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감정과 상황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정당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만 몰아붙인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 역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관계 재설정의 핵심 원칙. 배우자를 한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기. 상대를 가해자로만 규정하지 않고 그의 감정과 상황을 탐구하기. 과거의 부부관계를 이상화하지 않기. 서로를 묶어왔던 기존의 관계 틀에서 벗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 갖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바라보려 할 때 비로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적정거리 조율하기.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 외도 사건 이후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원망이 밀려오면서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는 건강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며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거리 조율을 위한 핵심 전략 1.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기. 배우자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이 오히려 관계를 더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순간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배우자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집니다. 2.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배우자에게 바로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독이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대감을 낮추고 우호감을 증진하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적대감이 높아지면 서로를 더 멀리 밀어내게 됩니다.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들춰내는 방식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전쟁터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료라는 인식을 가지기. 배우자의 외도는 분명 큰 상처이지만 서로를 적으로 여긴다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를 미워하고 몰아세우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 자체보다도 외도 이후의 감정적 대응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배우자를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대신 같은 전쟁을 겪은 동료애를 가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보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통 방식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소통입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당신을 위로하며 당신의 욕구를 충족해줄 의무가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당신의 배우자도 자신의 괴로움에 휩싸여 도무지 주위를 둘러볼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공격하면 방어로 일관하며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할 뿐 결코 당신을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배우자를 한 존재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리적 거리를 조율하며 감정적 대응을 줄일 때 관계의 미래는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적대감이 아닌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펄메이커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길을 내는
펄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